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허재현 기자가 뉴스 원두를 내리면 그 맛과 향이 다르다. 그런가요, 여러분? 네, 시사 바리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허재현 기자입니다. 네, 최근까지는 우리 코로나 정치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 정치 방역을 위해서 또 정치질병관리본부 방역팀장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네, 허재현 기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뉴스 속보 듣는 방송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건 딴 데서 들으시고, 저희는 뉴스 백브리핑 해드리는 겁니다. 네, 뉴스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놓치셨던 것들, 또는 허재현 기자의 설명을 들으면 완전히 다른 뉴스가 되죠. 그거 확인해서 듣는 방송입니다.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이번 총선으로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정치인들 김진태, 민경욱, 나경원, 황교안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너무 신나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도 사라졌는데 왜 얘기 안 했어요? 막 이렇게 댓글 남기시더라고요. 누구냐? 이현주, 전희경, 차명진, 심재철 다 떨어졌어요. 뒤늦게 박수.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전희경 씨를 그 인천에서 떨어뜨린 분이 그 허종식 그 당선자세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분이 저희 집안의 육촌 종형이십니다. 진짜로. 진짜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 진짜로 저와 육촌 관계세요. 저희 집안이 지금 뭐 파티하고 그랬습니다. 그 허종식 그 당선자가 원래는 저희 한겨레 선배예요. 저랑 한겨레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겨레 들어갔을 때 거기서 처음 인사드려가지고 서로 인사하는데 양천호 씨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묻더라고요. 너 어디가 고향이냐? 근데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다 아는 사이.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약간 나이 차이가 있는 분이니까 잘 몰랐죠. 아무튼 허종식 선배가 근데 한겨레에서 제가 한 5, 6년 차쯤 되니까 회사를 나가시더라고요. 나가고 나서 인천에 아무튼 그 지역 그 정치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 누구야? 그 인천시장 누구지? 그 인천의 그 송영길 인천시장에 당선되잖아요. 이제 그분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 뭐 정무부 시장인가 뭔가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총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지난 총선 땐 그 국민의당으로 표가 갈라져가지고 안타깝게 떨어졌었는데 요번에는 되셨더라고요. 전희경을 누르고. 예. 허정식 선배 화이팅! 인천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즐거운 소식이 그 대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누구야? 이름이 전원택 평론가 보수. 이분이 예전에 그 2020년 1월에 그 JTBC가 신년 토론회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기면 이민 가겠다고? 이분 짐 싸고 계시겠네. 어디로 가시려나? 네. 이탈리아? 스페인? 거기 지금 한국인들 못 들어갈 텐데. 아니면은 뭐 정치적 고향인 외나라로? 잘 가요. 안녕. 또 구피 멤버 뭐 이분 뭐 가수잖아요. 이분도 뭐 공산당들이 집권했다는 둥 뭐 이상한 헛소리 쓰면서 인스타에 쓴 것 같은데 너도 잘 가. 넌 원래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 왜 갑자기 또 나타나고 그래? 총선 끝나고 나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잘 가. 박수 쳐줄게. 박수 칠 때 떠나라. 자, 총선 오늘 그 시사 바리스타는 총선 그 뒷이야기 좀 또 좀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여러 지금 뭐 입들이 총선 이후에 막 떠다닙니다. 보수 언론들 뭐 벌써부터 뭐 민주당의 그 어떤 경고 메시지 같은 거 막 기사를 가장해서 막 사설처럼 막 사설 가장해가지고 막 기사 쓰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일부 이제 인사들이 자신감에 너무 고취돼가지고 또 좀 부적절한 말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일치단결해가지고 그렇게 찍어준 건데 이 민주당의 당 지도부들이 자기들이 더 신나가지고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요런 건 우리 민심의 애정의 회초리를 좀 살짝 제가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커피
물 좀 잠시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먼저 전해드릴 뉴스. 조중동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유체 이탈 지적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뭔 소리냐? 자기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에다가 총선에서 왜 졌는지 막 분석하는 기사 막 써주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할 소리를 미래통합당한테 니들 좀 잘하지 그랬냐 이렇게 기사 쓰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2020년 4월 17일 날 이런 보도를 했네요. 통합당 왜 무너졌나 전문가들 분석과 지적이라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보수가 다수라 착각. 강경 지지층에 휘둘려 중도층 잃어. 야, 니네가 이런 기사 계속 썼잖아. 김형원 기자가 분석 기사를 썼는데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를 인터뷰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썼네요. 보수가 아직 주류인 것으로 미래통합당은 착각했다. 자유, 우파, 결집 뭐 이런 어떤 배타적인 어떤 폐쇄적인 어떤 그런 보수 세력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중도층을 표심을 잃어버렸다. 이런 그런 걸 했어요. 조선일보 니네가 계속 강성 보수 막 결집시키고 막 그러지 않았니? 니네가 미래통합당의 패배 원인인데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극단주의에 치우친 강경 지지층에 휘둘려 유연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김형준 교수라는 분이 이제 미래통합당은 프레임 세팅에 실패했고 경제 실정론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등 대한 야당을 강조했어야 된다. 김영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경제가 망하고 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했지. 그러면 문재인 정부 대신 미래통합당 니네들 찍어주면 경제가 살아나? 그걸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문재인 정부만 막 비판하면 자기들이 지지율이 그대로 올라올 거라고 착각한 거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OECD 전체가 다 올해 경제 폭망입니다. 그나마 근데 우리도 마이너스 1%인가 뭐 이런 성장률이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IMF가 그렇게 예측했던데 근데 그 마이너스 1% 역성장이 OECD에서는 1위예요.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막 경제 폭망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도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선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쌍둥 감은 거죠. 왜? 조중동이 이런 얘기는 안 해주니까. 잘 안 했어 얘들아. 니들 덕에 우리가 이긴 것 같다. 아이 고마워. 조선일보에 이 분석 기사를 쓴 게 김형원 기자인데 제가 이 김형원 기자를 아주 잘 압니다. 얘 누구냐면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그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도 인사청문회를 그 국회에서 안 열어주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먼저 청문회 열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생중계되고 그랬잖아요. 그때 고개를 딱 한 30도 정도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짝 꺾어가지고 되게 거만한 표정으로 조국 장관한테 뭐 질문했던 기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짤도 많이 돌아다녀요. 이거 인터넷에. 그게 걔가 그 김영원 기자입니다. 제가 얘를 왜 아냐면 예전에 제 강남경찰서 출입할 때 같이 있었던 애거든요. 서로 인사는 잘 안 하고 제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던 후배였는데 아무튼 얘가 뭐 정치부로 뭐 옮겼는지 계속 뭐 국회에서 뭐 그런 기사 쓰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도 이렇게 유체 이탈 기사를 쓰고 자빠져 있네요. 니네들은 이런 기사 계속 써. 아니다. 근데 이번 기사는 꽤 과학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이 미래통합당의 패배 원인을. 이거 이 자식들 이거 미래통합당이 제 정신 차리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뭐 기사들 자기들이 문제인데, 미래통합당 니들이 왜 이렇게 했어? 이런 기사를 막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을 보면 변화 못 읽는 보수 정치 아직도 주인공인 줄 알아. 동아일보 5면 보수표만 뭉치면 이긴다고 착각. 17일자 5면입니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 안 한 게 이제 패배 원인 이런 거. 동아일보 또 같은 날 오면에 통합당엔 미래 못 맡긴다는 3040의 불신이 뼈아팠다. 그죠? 제가 이제 그 3040 딱 그거잖아요. 제가 올해 만으로 39인데. 아무리 문재인을 물어뜯어 봐라.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에 내가 표를 줄 것 같냐? 니네 제발 역사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치, 자, 또 하나 좀 읽어봅시다. 중앙일보의 사설인데요. 정책 면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남북 화해 등 정부의 노선을 비판하기에 급급했을 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총선 전략도 엉망이었다. 17일자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니들이 계속 그런 기사를 썼잖아. 미래통합당이 허재연의 시사 바리스타를 안 듣고 중앙일보 기사만 보니까 선거 결과가 이렇지. 조중동이 아주 멘붕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반성은 못하고 계속 유체 이탈 기사를 쓰고 있는 아주 고소한 소식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한 2, 3개월간 언론과 여러 뉴스들 보는 게 즐거울 것 같아요. 너무 고소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조금만 즐거웁시다, 여러분. 또 우리 또 긴장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또 어떻게 또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또 여론 물타기 할지 몰라요. 허재영 기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뭐 벌써부터 그런 징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물타기, 여론 민심, 총선 민심 물타기에 벌써 나선 게 막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SBS 김수영 기자가 4월 16일 날 이런 보도를 했어요. 지금 공수처장 앞으로 임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야가 위성정당에 이어서 위성교섭단체라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온다. 네. 그러면서 보도를 했는데 기사를 보면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안 써 있어요. 그냥 자기 주장이야, 기자에. 보면 선거제 개편 취지가 무색하게 탄생한 위성정당에 이어 위성교섭단체까지 등장할 우려가 나오는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여야 협상은 21대 국회가 꼼수로 출발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그냥 이렇게 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꼼수 주장이 나온다라는 거는 위성교섭단체 꼼수 주장이 나온다라는 거 그냥 자기 주장이야. 어떤 전문가도 어떤 그 민심도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본인이 나서서 이거 꼼수로 이미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공수처장, 강력한 공수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쩌면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뭘 좀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벌써부터 꼼수로 규정해가지고 막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꼼수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꼼수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김수영 SBS 기자가 먼저 규정해가지고 21대 국회가 꼼수로 출발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주장문을 쓰고 있어요. 기사가 아니고 자기 그냥 일기장을 기사로 쓰고 있네요. 이런 보도들이 SBS뿐만이 아니에요. YTN도 이런 보도를 합니다. 4월 16일 날 밤에 나온 보도인데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총선 민심 역풍도 우려 이런 제목으로 아니 총선 민심 역풍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선거 끝난 지 며칠 됐다고 지금 우리는 너무 즐거워서 그냥 지금 지금 뭐랄까 허니문 이런 분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무슨 역풍은 역풍이야. 지금 보도를 보면 YTN 김대근 기자
뭐랄까,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뭐 검찰 개혁 법안, 정부 경제 정책,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을 추진할 것인데, 야당과 협의가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는 21대 국회 단독 법안 처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쓰고 있어요. 아니, 야당에 계속 발목 잡히는 거 우리가 지켜봐가지고 4년 동안 속상해가지고 하도 짜증나가지고 민주당에 그냥 그렇게 몰아준 거 아닙니까? 야당과 더 이상 쓸데없는 협의하지 말라고. 걔네가 협의입니까? 그냥 발목 잡히고 생떼 쓰는 거지. 무슨 협의는 협의예요. 그런 거 막 신속하게 개혁 법안들 막 단독으로 팍팍팍 처리해 버리라고. 앞으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인지 뭔지 신경도 쓰지 말고, 그렇게 4년 동안 국회 운영하라고 국민들이 표 모아줍니까? 이제 또 기자들이 나서가지고 야당과의 협의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역풍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를 벌써부터 내놓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인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또 뭐 역대 국회를 보면 이른바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인한 책임은 결국 야당보다는 집권 여당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의가 중요하대. 참,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누가 만들었는데? 아이, 진짜 기자들이 진짜.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오만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속 뭐 제목 달아가지고 막 기사를 쓰는데, 이 오만이란 단어를 여기다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죠.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을 계속 어떤 존재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오만하다. 여기에 이거 말려들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만이란 단어는 그 아라비아 그 반도 그 남쪽에 어디 그 지도에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 오만이란 단어는 그 나라 소개할 때 쓰세요. 아직 더불어민주당 아직 뭐 하지도 않았어요. 뭘 어디다 오만 프레임이야? 제가 이 오만 프레임은 좀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또 뉴스가 있는데, 우리 우희종 당선자, 이분이 더불어 시민당 쪽으로 당선됐죠? 이분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국보법 개정과 윤석열 거취 문제를 이분이 시민당 공동대표시구나. 국보법과 윤석열 문제를 페이스북에 막 쓰고 계세요.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뭐 벌써부터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벌써부터 막 오만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희종 대표, 우리가 편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그동안 좀 중도 세력, 좀 눈치 보여가지고 말 못했던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 이제는 좀 당당하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범민주진영 190석 구도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요런 때라도 얘기를 해야지. 언제 얘기를 해? 적어도 우리가 3개월 정도는 앞으로 국회 이제 원구성 새로 되기 전에 그럴 때까지는 이렇게 해피하게 이런 상상들 많이 던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이런 애들은 선거가 다가오고 막 이럴수록 중도층 눈치를 봐가지고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선명한 진보를 원하면서 민주당을 응원해왔던 사람들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막 답답해, 속으로. 근데 그나마 좀 속 시원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거 끝난 직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직후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희종 씨 같이 이제 약간 좀 시민사회 진영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기존 좀 정치인들하고 기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팍팍팍 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개정해야 된다. 윤석열 거취, 너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국회에 들어가기 직전에 당선된 직후에 이제 하는데, 이거를 막 못하게 하려고 벌써부터 조중동이 막 물어뜯고 있어요. 막 우희종 공동대표를. 그래서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했네요. 총선에서 이겼다고 부정의가 정의로 바뀐 양 착각하는 모양. 총선이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에 여당에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위험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라는 말을 매일경제의 백상경 기자가 옮겨 적어서 막 견제하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무소불위하세요, 제발. 예. 아주 답답해가지고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이번에 좀 독재 좀 하세요. 예.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빨리빨리 통과시키라고 우리가 이런 구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만약에 개혁 법안들 하나하나 빨리빨리 통과 안 시키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실망할 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저희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열심히 편 들어줄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런 대한 매체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재영 기자도 열심히 민주당이 바른 길을 가도록, 그리고 조중동이 이상한 프레임을 민주당에 덮어씌우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감시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게 열심히 일하라고 후원금도 내주시고 열심히 광고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하신 결과입니다. 자, 잠시 커피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좀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열린민주당과 이용호 의원의 복당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얘기를 좀 여러분과 고민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얘기 좀 더 할 게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입니다. 열린민주당 당선자들과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그 이강래 민주당 그 후보를 제치고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복당을 원하고 있죠, 민주당에. 근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약간 거친 말들이 막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복당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조금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조언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뭐냐, 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조금 뭐랄까 좀 섬세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이분이 너무 좀 거친 발언을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좀 적절하게 민주당 내에서라든지 좀 조심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무소속 당선인 이용호 의원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요렇게 기자들에게 밝혔네요. 자, 당연히 혼자서는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윤호중 사무총장의 공식 발언으로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 이게 윤호중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뭔 소리냐. 여러분, 제가 이 복당 관련해서 민주당의 그 당규라 그러나? 그런 걸 살펴봤어요. 보니까 사무총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복당은 시도당이 누가 나 저 복당할래요 라고 신청서를 내면 그 시도당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거기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복당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앙당 같은 경우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역시 심사를 해가지고 중앙당에서, 그리고 최고위원회,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의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당 대표가 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연히 민주당에도 이런 민주적 절차가 있는 거예요. 윤호중의 사당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당대표인 것처럼. 이런 거는 윤호중 씨가 개인적인 소신으로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저 같은 이제 민주당 외부 사람들, 민주당이 우호적이면서 비판적이면서 이제 민주당의 프렌즈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민주당의 주인이 윤호중이었어?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 윤호중 사무총장이 과거에도 그 비례 정당 논의하고 그럴 때 거기에 뭐 정치적으로 그 사상 문제 이런 거 문제가 괜히 불필요하게 벌어지고 또 그 동성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랑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에서 발칵 뒤집혔던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예. 그래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굉장히 좀 당시에 되게 좀 불필요한 구설수 같은 것들 자꾸 만들어요. 옛날에 또 있어요. 그 임미리 교수 그 고발한 거. 그것도 윤호중 사무총장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저도 막 비판하고 그랬지만 굳이 그거를 왜 당의 사무총장이 나서서 고발을 하는데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나서서 고발하면 되는 거지. 왜 사무총장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임미리를 심판하려고 나서는데요. 그러니까 괜히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이 모르겠어요. 전 이분 잘 모르는데 자꾸 좀 오버하는 행동을 계속해요.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호가 아니 이용호 의원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옮겨갔다가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국민의당도 탈당한 지 오래됐어요, 이분이. 그러면 그 탈당하신 분들이 다 옛날에 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런 데로 다 옮겨갔잖아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거기로 안 갔어요. 그거는 왜냐면 자기가 민주당에 계속 있고 싶다라는 그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여기저기 그 당을 옮겨가면서 철새 정치인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호남에서는 4년 전에 국민의당을 사실상 호남당처럼 사람들이 밀어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호남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당시의 정치 분위기를 사실 또 당원들이 이해 못할 바는 전 아닌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뭔 소리냐면 제가 이용호 의원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결정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할 게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당이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 부분은 당에서 엄연히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당원들의 결정하는 민주적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기자들한테. 자기가 뭔데 나갈 땐 나가도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뭔데? 안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 같은 민주당의 민주당의 친구들이 볼 때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최백은 시민당 대표께서도 조금 부적절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열린민주당 이제 당선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들은 공천 배제되신 분들이 나가서 정당을 만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용인해주면 정당 발전에 방해가 된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과 대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개인의 소신으로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신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셔야지 대표 하나가 결정할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진애 의원 당선자나 최강욱 당선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당내에서 컷오프 돼가지고 반발해가지고 탈당하고 철새 정치인처럼 옮겨가가지고 이렇게 열린민주당에서 이렇게 당선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분들은 팩트가 틀렸어요. 이분들은 먼저 열린민주당 같은 게 먼저 만들어졌어요. 누가 주도했건. 그런데 국민들이 그러면 기왕 만들어진 거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소환 명단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것도 당선 배정 순위도 당원들의 투표로 만들어진 거예요. 김진애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할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진영 씨도 그때 그 출마 어떤 그 선언을 할 때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원들이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아니라면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출마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일해라라고 소환한 분들이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에? 뭐 공천에 탈락해서 나 반발해서 나갈래. 나 국회의원 시켜줘. 뭐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에?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정말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취재가 잘못되신 거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죠. 민주당 내부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민주당의 바깥에서 민주당의 친구들로서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민주당원들이 정말 이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나 뭐 이용호나 뭐 이런 사람들 못 받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열린민주당 당선자들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결국 당의 주인은 당원들인 거니까요. 예. 뭐 그렇게 결정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다만 당원들의 어떤 의사도 묻지 않고 몇몇 지도부와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의 주인인 것처럼 당원에 앞서서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저 같은 민주당의 친구들이 볼 때는 글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솔직히. 열린민주당을 지지한 국민이 무려 100만에서 150만입니다. 한 15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 계속 그 열린민주당 선긋기 하고 뭐 참칭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알면서도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간단하게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막 무시해버릴 인구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열린민주당을 제가 뭐 찍었다는 게 아니라 많이 좀 홍보해드렸죠. 그럼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괜한 일을 했나.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심판해가지고 국민으로서 저는 너무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더불어 나누고 싶거든요. 저 같은 국민들은 안 그래요? 150만 명의 국민들은 그런 마음인데 왠지 저 같은 국민들은 민주당을 막 밀어내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 막 해가 떠서 맑은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떠서 기분이 좀 어째 찌뿌둥한 거죠. 우리 국민이 이긴 선거인데 그 이긴 축하 파티에 내가 초대받지 못하는 느낌? 그런 게 들게 만든다는 거죠. 윤호중 사무총장이나 이제 최백은 우리 더불어시민당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 보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민주당이 앞으로 잘할 겁니다. 잘할 거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 말대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라. 이런 태도들 굉장히 이렇게 지시하는 거 좋아요. 역시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참 좋은데 그런데 몇몇 또 당 지도부들은 아직 겸손한 태도를 좀 못 가지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이 민주당을 아끼고 이렇게 걱정하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쓴소리도 막 하는 저 같은 민주당의 친구들이 경고해 주어야 괜한 오해 없이 좀 여론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마치겠는데요. 제가 또 이제 이런 말씀 드린다고 또 민주당원들 막 몰려와가지고 저한테 너무 거친 글들 남기실까봐 사실 걱정은 돼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저는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친구일 뿐인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뭐 결정을 그렇게 우리는 다 그냥 우리끼리 마이웨이 할래 그러는데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그냥 존중해 가는 거죠. 다만 저는 딱 하나 목적은 있습니다. 뭐냐? 오로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서 국정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과연 최선은 무엇일까? 저는 딱 그것만 생각해서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번엔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끼리 마이웨이 할래.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그걸 갖고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민주당을 사당화하지 말고 당원이 주인이 되도록 앞으로 4년 동안 그렇게 당 운영을 하시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시사 바리스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진짜 오래 한다, 그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되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회원 가입은 땡큐. 안녕히 계세요.